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로의 핵 단추가 더 크다고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2018년 1월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화해 모드를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표면적인 뉴스만 보다 보면 김정은은 핵실험에 사활을 걸다가 고모부를 숙청해버리고 데니스 로드맨과 친구처럼 지내다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전 세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갑자기 한반도 평화를 외칩니다. 그들의 속내는 겉보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북한 관련 책 2권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문가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KBS 특별기획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다큐멘터리를 기초로 출판한 책이며, 두 번째 책은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쓴 책인 3층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두 책은 각각 초판 발행일이 2018년 6월 8일, 2018년 5월 15일로 남북 정상회담은 진행된 후이며 미북 정상회담은 진행되기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는 국내외 국제전략 전문가 및 북한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을 취재하면서 밝혀낸 사실들을 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를 향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한편 3층 서기실의 암호는 북한 내부의 핵심 엘리트가 북한 내부의 실체를 자세히 묘사한 책으로 탑다운 방식의 접근을 한 책입니다. 두 책 모두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세습적인 전체주의 왕조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산주의에서는 세습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 북한은 김일성 광장에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 초상화를 철거합니다. 3대 세습을 위해 공산주의를 버린 셈입니다.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피살하는 극도의 공포정치를 통해 자신에게 대적하려는 낌새라도 보일 경우 즉각 처형시킵니다. 절대적인 유일지배 체계를 구축하고 핵무력을 건설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지 몇 년 안 된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치고 스스로 핵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는 북한이 평화모드로 전환하여 핵협상에 나서는 이유를 경제적 원인에서 찾으며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변했음을 강조합니다. 김정은은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인민들의 삶이 나아져야만 김정은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지금의 중국 모델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방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정상적인 무역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값싼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인건비는 중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월 30에서 50만원 수준이고 이들은 세계 각지에 나가 고된 일을 합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 현장, 러시아의 극동개발 현장, 폴란드의 조선 용접 현장, 말레이시아의 탄광 등 45개국에 10만 명이 넘는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고된 노동을 전담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2, 3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는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물론 벌어들인 외화는 거의 전부 조선 노동당이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해외 진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북한은 정말 외화 자체를 벌어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은 핵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입니다. 반면 북한 내부의 사정에 밝은 태영호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는 북한의 평화적 제스처는 북한이 위기에 놓이거나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졌을 때 항상 나오는 위장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핵연구소를 만들고 1962년 영변의 원자력 연구소를 완공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스스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펼칩니다. 이후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도 서명합니다. 1991년 미국은 전 세계의 핵무기를 한데 모아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모여 남북 기본합의서를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안에 합의합니다. 핵무기가 없음을 검증하려면 나라 구석구석을 사찰해야 하는데 그 사찰 대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사찰 대상을 한국이나 미국에게 주면 북한 전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세계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사찰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은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북한이 여전히 핵실험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사기극에 대응하여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대두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북폭을 할 것이라 위협했고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고조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무력 타격에 대한 결사반대로 북폭은 무산되긴 합니다. 1994년 카터 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들어가 북핵 위기를 풀었고 제네바에서 조미 기본 합의문이 채택됩니다. 이른바 제네바 핵합의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경제적 보상과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제네바 핵 합의는 시간 끌기용 기만극이었습니다. 애초에 김정일은 시간만 끌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끄는데 성공한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전쟁 준비를 위해 군부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수만 많을 뿐 아무런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군대임을 느낀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핵에 올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고 해도 김정은은 확고합니다. 핵이 없으면 자신이 위태로워짐을 말입니다. 책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퍼져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활성되었고 김정은은 대규모 숙청 작업과 동시에 주변 인물들을 실용적이고 기술에 밝은 인재들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트남과 중국처럼 되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 엘리트들과 북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엘리트들은 김일성 시대에만 해도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서는 언제 어디서 숙청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있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차츰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김정은의 노예와 다름없으며 노예화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체를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를 주입하고 민주정치 체제를 주입해야 하겠죠.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석탄 수출이 막히면 석탄은 내수로 돌아가는데 수출 가격은 국제시장 기준이지만 내수 가격은 북한 당국이 정합니다. 내수 가격은 국제시장 기준의 수백 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석탄은 암시장인 장마당으로 흘러가게 되고 시장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체제는 한국 콘텐츠를 북한에 유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천천히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중 한국 콘텐츠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이제는 북한 주민의 노예와 같은 삶과 세습 통치의 비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유입시켜야 노예 해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책 2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북한 뉴스는 쏟아지지만 잘 정리된 책으로 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잘 정돈된 느낌입니다.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아울러 북한의 진정한 민주화도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